100% 그녀의 기뻐하는 모습만 보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겐 고마운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절대 아깝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을 떠난 선물은 반드시 상대에게 이런 뜻을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신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 보상 심리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다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제대로 행해지긴 정말 어려운 난제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해준 만큼 바라고 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 당연한 일이 연애에서만큼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초반엔 별 트러블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초기엔 간단히 치료가 가능했던 병도 모르고 지나치면 말기엔 수술을 해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전 연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중에서도 이 보상심리라는 놈은 초반엔 알기 힘든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연인 사이에 자리 잡아 커가는 일종의 암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이 약간 과격했나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보상심리의 종류와 또 연인 사이에 주는 영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상심리의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좋은 선물을 해주고 기대하는 심리, 서로를 만나기 전 신경 써서 준비하고 내가 멋지게 한 만큼 너도 그래야 한다는 심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대에게 해준 만큼 바라는,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하길 바래라는 모든 심리겠죠. 연애 초반에는 그 남자에게나 그녀에게 잘 보이려 했던 모든 행동들이 너무 좋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하루 종일 신경 써 차려입고 나간 데이트에서 예쁘다는 그의 말 한마디에 그녀는 감동하죠. 처음엔 이렇게 열정적이고 순수했어요. 이 시기엔 보상 심리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를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와 그녀를 위해 하려 했던 것들이 문득 아까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점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상대가 바라지도 않는데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해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나를 위한답시고 해줘놓고선 그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하다고 하면 과연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굉장히 어이없어 할 겁니다. 보상 심리를 바라는 사람들의 가슴 아픈 현실 중 하나가 나의 능력이나 마음의 여유를 떠나서 무리한 선물이나 정성을 쏟았을 때 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명품 가방을 선물해도 그 사람의 기뻐하는 모습만 생각하고 준비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엔 싸구려 보세를 선물하고도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게 될 겁니다. 아니 이신님, 돈 많고 능력 있으면 그런 보상 심리 따윈 생각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재벌 2세라면 그녀에게 집을 선물할 수도 있고 차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는 별개로 그리 힘든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만약 반지하 월세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취준생이라면 제대로 된 데이트는 물론 밥 한 끼 사주기도 힘들 거예요. 위에 말씀드린 싸구려 보세도 선물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그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 그녀의 기뻐하는 모습만 보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겐 고마운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하지. 절대 아깝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을 떠난 선물은 반드시 상대에게 이런 뜻을 전달합니다. 나 힘든 거 알지? 나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 그러니 이런 내 맘 너는 꼭 알아줘야 해. 이런 마음이 거의 100% 깔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서로가 너무 좋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연애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서로를 위한 선물이나 마음도 부담으로 다가와요. 그렇게 더 치명적이고 말기가 돼서 치료가 굉장히 힘들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대 초반 대학 다닐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CC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바늘구멍 같은 경쟁률을 뚫고 그녀와 사귀게 됐죠.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차지한다가 아니라 애정 공세를 펼쳤습니다.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반복되는 나의 관심에 결국 그 마음을 받아준 거죠. 정말 하늘을 난다는 기분이 이런 게 아닐까 했습니다. 그녀와 사귀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 따윈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나의 고백을 받아준 그녀가 정말 고맙고 행복했죠. 연애 초반에도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좀 지나선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귀기 전부터 했던 습관적인 나의 노력들이 어느 순간부터 힘들고 지치기 시작한 거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까지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은 것 같네 라는 서운한 감정까지 합쳐집니다.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바로 보상심리입니다. 나의 노력을 몰라주는 그녀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녀를 좋아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내가 해준 만큼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의 모든 행동은 대가를 바란 노력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녀를 위한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처음엔 이런 섭섭한 마음이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사랑의 크기가 클 때는 서운한 마음이 가려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아지는 사랑의 크기만큼 서운한 마음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딱 그녀 잘못인 줄 알았어요. 나에 대한 관심의 크기를 의심했었죠.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해달란 것도 바란 것도 없었는데 해주고 그 보답이 없으면 서운해했죠. 참 어리고 철없는 생각이 아니었나 합니다. 1년이 조금 지난 날 우린 헤어졌죠. 그리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서운함이 많았던 이별임은 확실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찌질한 보상심리 때문에 그녀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쓸데없는 보상심리 때문에 소중한 인연과 나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마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도 그녀도 절대 나를 위해 당신이 희생할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 해놓고 서운해하거나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이것도 이해 못해? 이런 형편없는 보상심리는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요약하자면 내가 해준 만큼 상대에게 바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 보답이 나로 인해 상대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면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너도 나를 사랑해야 라는 기준에 맞춰 나와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를 위한 나의 사랑이 결국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